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내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3세 결혼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이 낡은 반지와 지독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화, 올해 55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 아들 둘은 대학생,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건 단 한 통의 문자로 무너졌습니다. 나 미안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그 짧은 문장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남편이 떠난다는 현실보다 자신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혼자 살 결심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혹시 돌아올까 하는 기대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처절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혼 후 첫 명절, 아들들은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이번엔 그냥 쉬자. 그 말에 괜찮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냉장고 속에 넣어둔 갈비찜은 식어 있었고 식탁 위엔 혼자 차려놓은 밥 한 그릇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거리 커플들은 행복해 보였고 동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웃는 부부를 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TV를 켜놓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소음조차 위로가 됐습니다. 이혼 후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실패한 사업의 보증인이었던 그녀는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채무자가 됐습니다. 카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고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았고 벽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도 결국 살아내니까요. 정화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요. 그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아무도 날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요양보호사 과정이었습니다. 2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수업 내용도 몸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늙어 보였고 스스로도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드디어 요양원에 첫 출근하던 날, 흰색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을 씻겨드리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퇴근길엔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달쯤 지나면서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밤마다 땀이 흥건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갱년기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네요.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세상에게만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를 배우고 잠자기 전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낡은 휴대폰으로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돌보는 거구나.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고 고단했지만 이제는 매일의 작은 변화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잘해보자.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 퇴근길에는 요양원 창가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그렇게 예뻐 보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딸아, 남편이랑은 잘 지내?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을 하며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남편이 떠났을 때가 아니라 미련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온다는 걸요.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결혼이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중심이 아닙니다. 대신 나 자신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나로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그녀가 다시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정아 씨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진짜 웃음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정화는 조금씩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일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작은 인연이 그녀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왔습니다. 새벽 출근길,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길 위에서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젠 괜찮아.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며 웃음을 나누는 일이 이젠 일상이자 보람이 되었습니다. 딸,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퇴근 후엔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게 요즘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심리학 책 한 권을 읽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꽃이 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도 작은 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자신처럼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실직, 질병, 그리고 외로움.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일을 하며 만난 80대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버티는 게 아니야. 다시 피는 거야.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버티지 않습니다. 매일을 다시 피워내며 살아갑니다. 주말이면 동네 공원에 나가 조용히 걷습니다. 노을이 질 때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옆 벤치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겠지요. 누군가는 남편을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식을 멀리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엔 같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야지. 그 말이 묵묵히 오고 갔습니다. 정화는 이제 다시 웃습니다. 이젠 남편 생각이 나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내가 지나온 길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은 자신에게 더 집중합니다. 건강한 밥을 챙겨 먹고 하루 한 번은 꼭 자신을 칭찬합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잘 살아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일의 요령을 알려주고 힘든 날엔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그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요즘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돼요. 정화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혹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밀려났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다시 살아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그 말처럼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정화 씨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그 시작을 망설이고 있나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